반갑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이네요. 자, 이어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에 대해서 계속 배워보겠습니다. 교과서는 38쪽이고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내용이 기후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전 세계 기후를 5가지로 구분했다, 그지?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자, 이 기후들이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의식주를 중심으로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의복은 어떻게 하고 더우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가옥의 구조는 어떻고, 그 다음에 강수량이 적은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고 가옥의 구조는 어떠하고 등등등 한대 기후까지 기후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지형, 요 지형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납니다. 즉, 그러면 결국 뭐야? 이 기후와 지형이 우리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거지, 그치? 자,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같이. 자, 이 지형을 크게 3가지로 구분했어. 자,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 지역, 인간 거주에 유리한 평야 지역, 그 다음에 교류에 유리한 해안 지역.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했다, 그치?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지구상에는 산지, 평야, 해안 등 다양한 지형이 분포한다. 자, 이러한 각 지역의 지형적 특징은 기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거주 공간과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지? 자, 산지 지역부터 살펴볼게요. 자, 같이 봅시다. 산지는 해발 고도가 높다, 그지? 그리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인간 생활에 좋을까 안 좋을까? 불리하다, 그지? 인간 생활에 거주 환경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형성하거나 산업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워. 이러한 지형의 특성으로 주민들은 예로부터 산지 중에서도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죠. 또한 주민들은 각종 임산자원을 채취하거나 산비탈을 개간해서 밭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서 고기와 젖을 얻기도 한다. 자, 최근에는 아름답고 독특한 산지 경관을 이용하여 관광산업이 발달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있다, 그치? 자, 인간 생활이 기본적으로 불리해. 왜냐하면 해발 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 지역 중에서 예로부터 인간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있어. 그게 바로 1번 사진을 보세요. 지금 보면은 집들이 엄청나게 많지. 빽빽하게 들어서 있지. 굉장히 큰 도시가 발달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야. 여기 봐봐, 뒤에. 산지. 이런 곳은 해발 고도가 높은데 인간들이 많이 모여 산 곳이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기후 지역, 이런 곳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인간들이 마을을 형성해서 모여 살았을까? 자, 1번. 안데스 산지의 고산도시 라파스래. 자, 열대 기후가 나타난 지역의 고산지대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자, 열대 기후가 나타난 지역의 고산지대는 연중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서 도시가 발달하였대.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거지.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열대 기후 지역의 고산 지대는 기온이 어떻다? 기온이 연중 온화하다. 연중 온화하다는 말은 1년 내내 기온이 좋다는 거지. 따뜻하다는 거지. 자, 이런 기후 지역을 열대 고산 기후라고 하고, 얘를 상춘 기후라고 해. 같은 말로. 상춘 기후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상자에 봄춘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봄같이 따뜻한 기후를 열대 고산 기후 지역, 열대 고산 기후라고 그래. 이 열대 고산 기후는 다시 말하지만 열대 기후 지역의 고산지대를 말하는 거야. 우리나라 같이 온대 기후의 고산지대는 해당이 안 돼.
이 열대기후 지역의 고산기후 지역을 상춘기후라고 하고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에콰도르에 가면 키토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기후 지역이 대표적인 열대 고산 기후에 해당해. 자, 배웠지? 자, 이 기온 강수 그래프를 읽는 방법. 이 선 그래프가 기온을 나타내는데 이 기온이 지금 1년 내내 몇 도야? 자, 10도, 20도 사이에 있으니까 13도, 14도 정도 되겠지. 자, 1년 내내 기온이 일정해. 그 연교차가 거의 없지. 연교차라는 것은 가장 추운 달과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 차이인데 지금 거의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 그지? 1월달도 13도, 8월달도 13도. 근데 이거 13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봄과 비슷한 기후거든? 기온이야. 굉장히 인간 생활하기 좋은 너희 4월달 같은 지금은 이제 조금 더운데 지금은 이미 많이 덥지. 20도 이상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한 몇 주 전 굉장히 따뜻한 그런 기후를 한 13도 정도 되는데 이런 그래프가 바로 열대 고산 기후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지. 콜롬비아의 보고타라는 도시인데 여기도 보면은 기온이 한 13도 정도 되지. 연교차가 거의 없죠, 그죠? 이런 기후를 상춘 기후라고 합니다. 상춘 기후. 구분할 수 있겠죠. 강수량은 볼 필요가 없어. 강수량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 기온만 보면 돼. 일직선이야, 그냥. 13도에서 일직선. 13도, 14도에서 일직선. 굉장히 인간이 살기 좋은 기후.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기후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간 거주에 유리한 기후 지형은 평야 지역이야. 자, 평야는 해발 고도가 낮고 지표면이 평평하여 농경이 유리하다. 일단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평평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인간 생활이 가장 적합한 곳이고 예로부터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평야 지역에 모여 살았어. 자, 이러한 지형의 특성으로 예로부터 창장강, 중국의 양쯔강이죠. 겐지스강, 인도의 겐지스강, 라인강, 유럽의 독일 쪽에 흐르는 라인강 등 이런 대하천 주변에 발달한 비옥한 평야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지? 오늘날에도 평야는 도시가 발달하거나 각종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등 경제활동의 주요 공간이 되고 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봐봐, 여기가 이제 라인강이야. 이게 라인강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천 주변에 형성되는 평야 기후 지역에는 농사 짓기도 좋고 도시 발달에 유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안 지역. 자, 교류에 유리하대. 자, 해안이라는 것은 육지와 바다가 맞닿아 있는 곳을 해안이라 그래, 해안. 그러니까 두 곳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이러한 지형의 특성으로 인해서 해안 지역의 사람들은 예로부터 어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였으며 넓은 평야가 발달한 해안 지역은 농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대. 그러니까 약간 점이적인 곳이지, 그지? 수학으로 따지면 교집합 같은 곳이지. 육지의 성격도 나타나고 바다의 성격도 나타나서 이렇게 교류에도 유리한 거야.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이 만나는 곳이죠. 자, 최근에는 모래 해안, 갯벌 등의 해안 지형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기도 하고 국가 간의 교역이 증대로 대규모 항구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해안 지역도 인간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항구가 발달하겠지, 그지? 이런 항구 근처에서 또 큰 산업단지가 형성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남쪽에 남동임해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곳도 다 해안 지역에 발달한 큰 도시들이지. 예를 들면 뭐 포항, 뭐 울산, 부산, 뭐 여수, 뭐 이런 도시들 다 해안 지역에 발달한 큰 도시들이지, 그지? 다 항구가 발달한 도시잖아. 그래서 교류에 유리한 해안 지역. 여기 보면 이제 네덜란드, 이제 유럽의 사례를 들고 왔네요. 유럽의 네덜란드의 무역항. 네덜란드가 어떤 이런 항구가 발달한 도시거든. 그래서 해안 지역은 어업과 물자 수정에 유리한 필요한 항만 시설을 갖추기에 유리하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각 지형의 특징들에 따라서 인간 생활의 특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3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39쪽에 주제탐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지역마다 독특한 생활 양식이 나타나는 배경을 자연환경의 특색과 관련하여 생각해보고, 자, 모든 별로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전통 생활 양식을 조사해봅시다. 자, 자료 1, 2를 같이 살펴볼게요. 건우라는 친구가 여기 북유럽의 대표적인 나라죠. 노르웨이라는 곳을 갔네. 6월 달에 위치가 노르웨이 이렇게 되어 있지. 자, 한번 볼래? 같이 볼까? 자, 노르웨이에서 제일 신기했던 것은 지붕에 풀이 자라는 전통 가옥과 그 위에 올라 앉은 양들이었대. 집이 있는데 지붕에 풀들이 자라고 거기 양들이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어. 이런 전통 가옥이 있네. 자, 노르웨이는 겨울이 춥단 말이야. 겨울이 추운 곳이구나. 위도가 높겠구나. 그래서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집을 지었다고 해요. 자, 어제는 오후에 시장을 가보았는데 연어, 대게 이런 해산물이 진짜 많았대. 뭔가 수산업이 발달한 도시구나. 뭔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밤에는 유람선을 타고 피오르 관광을 다녀왔는데 백야 현상 때문에 밤이라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대. 자, 피오르라는 것은 빙하 지형의 일종이거든. 자, 이거는 요 뒤에 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즉, 어쨌든 빙하 지형이 있다는 거야. 빙하라는 것은 굉장히 위도가 높은 고위도 지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백야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거지. 밤에도 이렇게 해가 수평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마치 낮같이 환한 그런 기후 특징이 고위도 지역에서 나타나. 이런 노르웨이 같은 고위도 지역의 여름에 나타나는 겁니다. 해가 떨어지지 않는 거지. 자, 자료 1에 나타난 노르웨이의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친 자연환경은, 자, 요걸 우리가 봤을 때 얘는 지금 건우가 간 요 노르웨이란 지역은 어떤 기후 지역 같니? 냉대 기후 지역 또는 뭐 한대 기후 지역 뭐 이 정도 느낌이 오죠, 그죠? 자, 그리고 자료 2번 지우라는 친구는 몽골을 갔대. 8월달에 8월 5일날 여기 몽골을 갔는데, 자, 드넓은 초원을 함께 달려 한참 달려 숙소에 도착했는데 이게 숙소인가 보다지. 우리가 묵을 숙소는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였다. 이게 게르라는 것인데 이 몽골의 전통 가옥이에요. 이동식 가옥이야. 얘도 유목생활을 하거든. 그래서 이곳에 머물면서 양젓으로 끓인 차를 마시고 양고기와 채소를 넣어 찐 전통 음식을 먹으며 유목민의 생활을 만끽할 수 있었대. 어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막에 가보았다. 자, 건조기후다, 그지? 이쪽은 사막이 나왔어. 낙타를 타고 황량한 사막을 체험하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거 해시태그를 달았네. 몽골, 게르, 유목민, 양고기 맛있어. 사막 낙타. 양고기 맛있죠. 쟤도 양고기 좋아하는데. 양고기에는 칭따오. 안으로 보면 지금, 칭따오를 마시면 안 되지. 그렇지. 자, 어쨌든, 이 몽골이라는 이런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친 기후 특징은 뭘까? 무슨 기후일까, 얘네들? 건조 기후겠지, 그지? 건조 기후 중에서도 뭐 스텝 기후, 뭐 이렇게 풀들이 자라고 있잖아. 이런 거 이제 스텝 기후라고 그러지. 자, 이어서 모든 별로 우리나라의 전통 생활 양식과 이에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의 특징을 조사해 발표해보자. 의식주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 생활 양식은 이런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았어. 이런 걸 나타내는 거지. 자, 살펴볼까요? 이 삼배나 모시옷 알죠? 이 까칠까칠한 거 이제 바람 잘 통하고 여름에 입는 이 비싼 옷이지. 굉장히 이런 거 통풍이 잘 되어 온 옷. 자, 이런 전통 옷을 우리 조상님들은 왜 입었을까? 우리나라 여름이 어때? 고온다습하기 때문이지. 고온다습하다는 말은 고온, 기온이 높고 다습, 습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여름의 기온 특징을 이겨내기 위해서 삼배나 모시옷을 입은 거지. 통풍이 잘 되는 옷, 시원한 옷. 또는 뭐 겨울.
겨울에 우리의 조상님들은 뭐 섬옷이나 뭐 누비 옷 이런 걸 입었단 말이야. 자, 이런 것은 왜? 자, 우리나라의 겨울은 특히 북부 지역으로 갈수록 춥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섬옷이나 누비옷 이런 것을 해 입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통 생활 양식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은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음식을 나타내는 음식을 봅시다. 자, 어류나 조개류 등 해산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이 많았대, 예로부터. 왜냐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어때?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지? 그래서 이런 해산물이 많다는 것이고, 한 가지 더 특징을 얘기해보면, 너 염장식품이라고 알지? 예를 들면은 뭐 젓갈이나 뭐 김치, 예로부터 이런 김치 같은 염장식품이 발달했는데, 자, 그 이유는, 자, 우리나라가 자, 여름은 매우 우리가 덥고 습하지. 근데 겨울은 또 춥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음식물이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오래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젓갈이나 김치 같은 염장식품, 얘네들은 이제 오랫동안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제 이런 것도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음식 문화가 발달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주거지역 살펴볼까? 자, 북부 지역의 가옥은 폐쇄적이래. 왜냐하면 너무 춥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은 거지. 그치? 또는 뭐 제주도 같은 지역 있잖아, 얘들아. 제주도 이제 전통 가옥을 가게 되면은 제주도의 전통 가옥은 이제 높이는 낮은데 이 담장이 돌로 이렇게 높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제주도가 뭐가 세? 바람이 세지. 제주도에 바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옥은 낮게 짓지만 담장을 높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연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옥 가옥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지형, 산지지형, 평야지형, 해안지형, 그리고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기후, 이런 것들 통틀어서 자연환경이 우리 인간 생활, 주로 의식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